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러시아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1957년작 닥터 지바고입니다. 시베리아에서의 삶의 모습과 러시아의 광활함을 맛볼 수 있는 작품이죠. 작품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절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자유의 세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사랑, 자연과의 교감, 혁명과 사회주의 등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량이 상당한데요. 2019년에 출간이 된 민음사 세계명작 기준으로 약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인물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러시아 혁명은 20세기 초 러시아 사회에 만연해 있던 혁명 분위기와 함께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말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의 패배로 군사적 후진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스며들기 시작을 했고요. 근대화의 일환으로 1861년 농노해방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농노해방을 체감하기는 사실 어려웠죠. 공장의 노동자들은 형편없는 시설에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으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결국 지식인들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도한 노동운동과 혁명운동이 시작돼서 정부를 공격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러시아 혁명이죠. 이 사건은 러시아의 사회주의 건설을 불러왔고요.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또한 러시아에만 국한이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나타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바로 이 혁명을 주도했던 계층, 지식인. 오늘의 작품에 등장하는 유리 지바고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피신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보리스 레오니도비치 파스테르나크. 1890년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술 교수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넉넉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음악가의 꿈을 키우면서 피아노를 공부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법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철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늘의 작품인 닥터 지바고를 집필한 소설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시인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에 음악을 공부한 덕인지 그의 시에서는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914년도에 자비를 들여서 첫 번째 시집을 출간한 이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발표를 한 유일한 장편소설 닥터 지바고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말년을 보냈는데요. 이 이야기는 줄거리 소개 이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소개를 겸해서 주요 인물의 어린 시절부터 소개를 할게요. 주인공의 이름은 유리 안드레예비치 지바고, 유리 지바고입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로 그로메코라는 인물에게 입양이 되었는데요. 이 알렉산데르는 화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지식인입니다. 관련 분야의 권위자예요. 그럼 그에겐 딸이 있는데요. 이름은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 그로메코, 토냐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라리사 표도로브나 기샤르, 라라입니다. 라라도 홀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곁에는 아버지의 지인인 빅토르 아폴리토비치 코마로프스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 너무 어렵네요. 그는 라라 집안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어머니와 내연 관계입니다. 게다가 주인공인 유리 지바고 아버지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주목할 만하죠? 그는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여자를 밝히는 타입입니다. 결국에 성격대로 사고를 치는데요. 16살밖에 되지 않은 라라를 성폭행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라라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코마로프를 총으로 쏴버립니다. 빵빵 죽어라. 하지만 안 죽어요. 코마로프는 이제 라라를 자신이 강간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입니다. 체면이 구겨진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주인공 유리 지바고는 우연히 이 모습들을 모두 지켜봤는데요. 이때가 처음으로 라라를 본 순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긴 관계로 광고 한 편 보고 와서 계속할게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등장인물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유리 지바고는 의사가 되었어요.
닥터 지바고가 된 겁니다. 지식인이었던 양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지바고는 양아버지인 알렉산데르의 딸인 토냐와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았어요. 작품을 읽다 보면은 이 지바고의 아내인 토냐가 참 괜찮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음 씀씀이가 좋고 선량한 인물. 한편 라라도 파벨 파블로비치 안티포프, 파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곧이어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어요. 지바고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군의관 신분으로 전쟁터로 갔습니다. 또 라라는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결국에 라라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간호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지바고와 라라는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썸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러시아 혁명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단 썸이고 뭐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쉽지만 빠이빠이, 다음에 또 봐요. 고향에 도착한 지바고는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지식인들이 탄압을 받는 분위기, 의사인 자신과 교수인 양아버지이자 장인이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함께 시베리아에 있는 시골 바리키노로 몸을 피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모스크바를 떠납니다. 이 바리키노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바고는 군인들에게 잡혀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어디로 가나? 누구인가? 지바고를 붙잡고 질문을 하는 군인들의 우두머리는 스트렐리니코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바고를 화끈하게 풀어줬어요. 가던 길을 계속 가도록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뭐지? 사실 그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라라의 남편입니다. 우와! 지금 그는 가명을 쓰면서 혁명당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지바고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죠. 그렇게 바리키노에 정착을 한 지바고는 인근 마을에 있는 도서관에 갔다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라라였어요. 전쟁터에서 만나서 썸 탔던 그녀, 정말 반가운 만남이었죠. 그래서 썸이고 뭐고 일단 패스하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느끼긴 느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의 하트를 주고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바고가 빨치산 부대에 납치가 되었습니다. 진짜 험난하다. 이 빨치산 대원들한테 마침 의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바고는 그들의 이동 경로대로 끌려다니게 됐습니다. 작품은 이 과정을 묘사를 하면서 민중들의 모습과 빨치산 부대의 실상 등을 보여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서 도망쳐서 다시 마을로 돌아온 지바고. 마을에서는 양아버지이자 장인인 알렉산드르가 모스크바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식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소환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반강제로 가게 된 것이죠. 지바고는 모스크바에 있는 가족들과 알렉산드르를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단 장인도 없겠다. 라라하고는 동거를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아내인 토냐에게서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가족 모두가 추방됐어요. 우리는 프랑스로 갑니다.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그때였습니다. 줄거리 초반을 주름잡던 인물, 라라가 총으로 쏴도 안 죽은 좀비 같은 아재 코마로프가 등장을 하는데요. 야, 니네들 둘 다 위험해. 일단 피하고 목숨부터 구하자. 뭔 소리야? 두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갈등을 합니다.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어떡하지? 잠시 후에 결론을 내린 두 사람. 됐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할 코마로프가 아니죠. 야, 너 라라 남편 알지? 네, 알죠. 걔 혁명당원 하다가 처형당했댄다. 들었어? 아니요. 너 죽는 건 알아서 하고 일단 라라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쵸. 결국 지바고는 남고 라라는 코마로프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좀... 두 사람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지바고를 찾아왔는데요. 그는 바로 라라의 남편. 아니, 죽었다며. 그렇습니다. 코마로프가 거짓말을 했어요. 라라의 남편은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책감과 피로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만 무성하던 이 남자, 이번에는 진짜로 죽었네요. 지바고는 이제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나라는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아이도 낳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죠.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는 라라가 참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닥터 지바고의 줄거리였어요. 완전 길었죠? 해설은 짧게 할게요. 오늘의 작품 닥터 지바고, 그대로 번역하면 의사 지바고가 되죠.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으로 사용이 된 지바고라는 단어는요, 사실 러시아 혁명 이후 국가체제에 반대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지바고라는 단어는 살아있다, 생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거든요.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의 사회체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작품이 발표되자마자 발끈하죠. 그래서 출간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출판사가 이 작품을 출간을 하게 되면서 1855년도에 완성이 된 작품이 1857년 정식으로 출간이 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작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이듬해인 1958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는데요. 소련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국가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닌 작품이니까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작가 소개에서 미루어두었던 작가의 행복하지 않은 말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작가의 유일한 장편 소설인 닥터 지바고는 소련 작가동맹으로부터 정부를 비방하는 작품이다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국가로부터 곱지 못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제 분위기상 큰 벌을 받아야 할 상황. 작가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작가동맹에서 제명이 됐고요. 정부로부터는 시민권 박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편 소설을 집필할 수 없었고요. 번역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1960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후에도 고난은 멈추지 않았으니 그의 딸이 이 닥터 지바고의 해외 인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년 동안 수용소 신세를 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88년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출판이 허용이 됐고요. 1989년 그동안 아버지의 삶과 작품을 연구해왔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아들이 노벨문학상을 대리 수상했습니다. 주인공 지바고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죠.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안에서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모든 삶과 죽음을 관조하면서 자신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살 수 있었던 건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직업적으로도 수많은 죽음을 다루었던 그는 죽음이란 끝이지만 삶은 순간순간이 영속하기에 불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작가의 치밀한 인물 구성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이 작품은 혁명을 대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혁명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혁명이 국가의 혁명과 연결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결국 이념의 장을 넘어서 격변 속에서 개인의 삶과 자유를 거대한 스케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리뷰였습니다. 이 주인공 지바고가 생각하는 불멸 말입니다. 저는요, 이 문학이라는 것 또한 죽음이 없는 불멸의 순간을 향한 유일한 정신적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